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 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저렴했어요. 농축협 농협 캐피탈 특화 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쌀값이 최근 상승하면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 한 번쯤 접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오른 쌀값이 가계에 정말 부담이 되고 있는 걸까요? 소비자들은 밥 한 끼에 얼마씩이나 더 지갑을 열어야 하는지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값 폭등, 13년 만에 최고치, 쌀값 역대 최고, 고공행진 계속할까? 신문지상과 방송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쌀값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까? 10월 16일 기준 쌀 소비자 평균 가격은 20kg 한 포대에 53,500원입니다. 최근 5년의 연평균 가격 43,000원보다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61.8kg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오른 쌀값으로 국민들은 연간 31,000원, 한 달에 2,580원가량을 더 쓰는 겁니다. 한 끼를 기준으로 하면 49원이 더 나가는 셈인데 오른 쌀값으로 밥 한 공기 값을 계산해도 22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쌀값이 오른 탓에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을까?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밥 한 공기에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밥 한 공기에 1,000원씩 팔잖아요, 우리. 밥 한 공기에 200원? 비싼 것 같으세요? 글쎄요,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데. 밥 한 공기에 가격을 매기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600원? 이게 계산해보면 그냥 한 공기에 200원 정도인데 네. 이게 좀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안 비싸죠. 그러니까 200원, 300원은 싼 거라. 내 지금 한 500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 밥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쌀값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5.2에 불과합니다. 가게에서 전체 소비한 금액이 1,000원이라면 쌀을 사는 데는 5.2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농민단체들도 언론 보도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민중당과 농민의 길, 전국 쌀 생산자협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0, 40% 보면 올랐다고 칩시다. 쳤어도 지금 작년 수준보다 더 농민들은 살기 힘듭니다. 수확이 그만큼 떨어졌어요. 쌀값 폭등이라고 하는 왜곡된 사실이 정부의 농업정책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됩니다.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촉구합니다. 최근 오른 쌀값이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고 있진 않을까.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 양곡인 나라미를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 공급 가격은 연초에 한 번 정해지면 1년 내내 고정되기 때문에 쌀값 상승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다만 영세한 음식점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측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쌀을 저렴한 값에 직거래할 수 있도록 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원에 가까운 스마트폰을 1, 2년 만에 교체하고 5,000원짜리 커피를 자주 마시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밥 한 공기에 300원은 받아야 최소한의 쌀 농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앞서 쌀값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가격이 오르니 농민들은 좋아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한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벼수학기가 지난 춘천의 한 농촌 마을. 도전 공장에서는 탈곡과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가 급감하면서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은 29,042헥타로 지난해보다 2.2%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5% 정도 추수가 이뤄져 한창 햅쌀이 나오고 있지만 물량이 줄어들면서 38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kg 기준으로 49,000원 선이던 도내 쌀 평균 가격은 올해 58,000원을 넘어 16% 이상 올랐고 전국 평균보다도 8% 이상 높게 책정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만 원까지 폭락했던
80kg 쌀 한 가마 가격이 19만 원까지 오르는 등 쌀값 폭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농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쌀값 폭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농민들은 농가의 생활 안정과 적정선 유지를 위해 생산가까지 가격이 조금 더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농약이나 농기계 가격 등이 오른 것에 비하면 쌀값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지금의 가격이 10년 전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생산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가 안정을 위해 쌀값의 현실화와 안정화를 요구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느껴질지 몰라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인력이나 기계에 따른 그런 장비 그런 거에 합쳐서 하면 사실 이윤이 얼마 되질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의 쌀값이 훨씬 싸다고 느껴지거든요.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농사는 이게 내가 자력으로 하는 사람은 남지만은 다 뭐 기계 사가지고 하는 거는 적자예요. 2,000평 해야 뭐 남는 게 한 500만 원 될까 말까지. 농사 안정적이려면은 80kg 한 가마니에 왜 24만 원 선은 돼야. 이 밖에도 농민들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 논을 밭으로 바꿀 경우 또다시 특정 밭작물에 몰려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등락폭이 큰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오리 사육 휴지 기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리 사육 휴지 기제는 간단히 말해 보상금을 주는 대신 겨울에 오리를 되도록 키우지 말라는 방역 대책인데요. 이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처음 시행된 오리 사육 휴지 기제. 당시 AI 발생 위험을 줄이고 발생 시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실제 2016년 11월 18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발생한 AI는 383건인 반면 2017년 11월 18일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는 22건이 발생. 휴지 기제 도입 전보다 AI 발생 건수가 5.7%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살처분 규모도 3,787만 마리에서 653만 9천 마리로 급감한 덕분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쓰일 예산도 크게 절감됐습니다. 이처럼 휴지 기제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AI 방지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커 정부가 휴지 기제를 재도입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오리 농가의 입장은 첨예하게 다릅니다. 휴지 기제로 AI 방역은 효과를 봤을지 몰라도 오리 산업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겨울 전체 오리 농가의 절반 이상인 260농가가 사육을 멈춘 탓에 753만 마리 수준이던 전국 오리 사육 마리수는 48%가량 급감했고 오리값은 22%나 상승했습니다. 오리가 금값이 되면서 휴지 기제에 참여한 농가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AI 방역 차원에서 지금 휴지기를 하고 시행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는 7, 80%는 맞춰줘야 농가들이 따라가지 그걸 못 맞춰주면 따라가질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농가뿐 아니라 계열화 업체와 가공, 유통업자, 사료, 동물의약품 등 오리와 관련한 후방 산업의 피해액을 합산하면 약 68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는 오리 농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며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일단 사육 제한 기한을 올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개월로 정했습니다. 대신 10월부터 입식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1일 계산 방식으로 추가 보상하고 11월 이후에도 출하한 농가는 감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육 제한 농가는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203농가, 사육 규모로는 300만 수 이내로 한정지었고 보상금 역시 9월 초 발표했던 마리당 688원보다 높아진 776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리 농가 외에 피해를 입는 계열화 업체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은 검토하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농협이 군대급식에 완제품 김치를 납품하고 과일 간식을 전체 초중고교와 군대까지 확대한다면 5만 농가의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5,337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제조 유통 분야에서 일자리는 6,800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군급식 관련 농협김치사업 현황 자료를 인용해 2016년 6월 납품이 종료된 완제품 농협김치를 다시 군납할 수 있다면 519억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군대급식에 사용되는 김치 원료와 완제품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저가 입찰 방식 탓에 김치 공장의 군대 납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는 군납김치와 국산 김치 단가의 차액이 평균 1kg당 1,512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지난해 군급식 김치 예산 임가공 114억 원과 완제품 332억 원 등 446억 원을 기준으로 완제품 김치를 전량 국산 농협김치로 대체할 경우 187억 원의 군급식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의 과일 간식을 전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군대, 소방, 경찰로 확대하면 시장 규모는 4,825억 원으로 커지고 제조 유통 부문에서 6,513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대에 수입산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국내의 김치 공장들을 활용해서 국내산 김치로 바꾸어낼 계획입니다. 식품 푸드 플랜을 짜서 로컬 푸드, 지역 농산물을 바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현권 의원은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국내산 김치와 과일 간식 공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기르려면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유기농 자재의 경우 작물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어떤 약재를 써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가 국내 최초로 친환경 농자재 효과를 시험 등록할 수 있는 그룹별 등록 방식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오주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친환경 농자재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총 150가지의 유기농 자재를 유통하고 친환경 농자재 샘플을 모아 병해충에 강한 제품을 연구 개발 중입니다. 현재 한정되어 있는 원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 어려움이 거기에서 좀 많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사용하시는 농가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제품이 예를 들어 진딧물에 쓸 수 있는 제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하셔서 혼선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효능 효과를 많이 보증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같이 농가와 자재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가 나섰습니다. 협회는 작물을 그룹별로 묶어 한 작물이 효과가 나타나면 그룹 내 모든 작물에 대한 효과를 인정해주는 유기농 자재 작물 그룹별 등록제를 추진합니다. 특정 유기농 자재가 고추, 진딧물 방제에 효과가 있고 피망에도 같은 효과를 보일 경우 고추와 피망을 동일한 그룹에 묶는 방식으로 유기농 자재의 효과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유기농 자재의 효과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병해충 관리용으로 등록된 520종의 친환경 유기농 자재 중 효과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유기농 자재는 16종에 불과합니다. 일반 농약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전체 작물에 대한 그룹 등록을 적용하고 있지만 유기농 자재는 농약처럼 유사한 작물군이 묶여 있지 않아 농작물을 관리함에 있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친농이 그룹별 등록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유기농 자재 사용이 좀 더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그 목록 공시제를 하다 보면은 그 효과 표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은 포도 하나만 쓸 수 있었는데 포도하고 유사한 작물에 다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친환경 농민들의 선택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겁니다. 다만 유기농 자재를 대상으로 한 그룹별 등록제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실제로 이 제도가 정착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측은 친환경 농자재에서는 석회, 황 등 여러 성분이 섞인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약효를 밝히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농협사료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배합사료 가격 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협사료는 한우경진대회와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받아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는 출생 후 성장 단계에 따라 양을 조절해 적정 배합 사료와 조사료를 주어야 고급육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농협 사료는 배합 사료 가격을 연말까지 할인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농가 생산비 절감을 도와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로 인한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액은 올해까지 201억 원에 이를 전망. 국제 곡물 시장이 불안한 탓에 현재 곡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게 농협사료 측 입장입니다. 농협사료가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가격 할인을 연말까지 지속하게 된 배경은 미여가 축사 적법화 등으로 그 어려운 여건의 그 양축 농가의 그 고통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그런 것의 그 고통 부담을 좀 이해를 했고 범농협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한 농협사료의 역할을 좀 보다 충실히 하자. 아울러 농협사료는 전문 컨설팅 인력 보강으로 컨설팅의 수준을 높이고 사료 주문 앱 개발 및 보급,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등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농협사료의 우수성은 최근 열린 한우경진대회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8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8개 농가가 그랜드 챔피언과 챔피언을 포함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 제21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도 농협사료 이용 농가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7개 부문을 석권해 화제를 모으면서 그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농협사료 측은 대회에서 수상한 농가들의 사양관리 데이터를 축적해 대한민국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고급육 사료 개발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정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 양북면, 그리고 거제시 이룬면과 남부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분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주택 침수와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세계 농촌지도 포럼에 참여하는 농업 전문가들이 정읍을 방문했습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독일과 스위스, 베트남과 필리핀 등 24개국 39명의 농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업 분야의 주요성과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농업인 학습단체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산물 가공센터, 농업환경종합분석실 등을 방문하고 사과연구회와 솔티의 떡 등 운영 현황과 성공 사례를 들었습니다. 세종시 제3대 명예농업부시장으로 연서면에서 18년째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김학용 씨가 위촉됐습니다. 세종시 복숭아연합회장과 과수연합회장을 역임한 김 명예농업부시장은 앞으로 시와 농업인 간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편 세종시 명예농업부시장은 시와 농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번이 3번째 임명입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민선 7기 공약인 귀농귀촌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백 군수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2019년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국빚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3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비 2억 1천만 원을 추가해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귀농 지원센터 및 귀농 전문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성에 살다가 외지로 떠났던 군민과 신규 귀농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귀농 전문학교를 통해 연간 100시간의 귀농 전문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최상구 농민신문 논설실장의 뉴스 논평입니다. 철새 도래가 본격화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야생 철새 분변에서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돼 축산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겨울 철새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급증하는 등 국외 여건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셈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차단 방역에 나선 상태입니다. AI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가금 농가 이동을 통제하며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초동 대응과 취약지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방역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 철새 도래지를 68곳에서 96곳으로 늘리고 야생조류 분변 채취 건수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에 취약한 지역에서 오리 사육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농협도 특별 방역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농협은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전국 각급 사무소에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 방역 인력풀 6천여 명을 재정비하고 소규모 농가 공동방재단에 소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제적인 차단 방역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대대적인 차단 방역을 시행해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인 것입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올해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방역 당국이 아무리 완전한 방역 대책을 세웠더라도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방역에 솔선할 때 완벽한 방역 체계는 구축될 것입니다. 국민의 협조도 필수적입니다. 통행에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동참한다는 심정으로 차단 방역에 협력해야 합니다. 축산농가와 국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AI 차단 방역을 실천해 올해가 AI 발생이 없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